Part 2에서는 에이스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이스 커리큘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지수표를 기준으로 난이도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위에 보시면 Tmap 스타터 베이직 인터미디어 시리즈가 있고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맨 끝에 가시면 절대 수능 맵 시리즈로 고3 수준의 교재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교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작이 되어 있는지 교재를 펼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말하고 쓰고 눈부실 성적을 내야 되는 게 모두가 공통적일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제도 하고 수행평가 준비도 하고 뭐 놀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너무 할 게 많고 바쁜데 주어진 똑같은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그렇다면 영어 공부를 뭐 이런 책도 다 끝내고 저 책도 끝내고 했던 것도 반복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게 효율적일지가 저희 교재를 제작하는데 가장 저희가 학생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들은 그 결과 반복과 연계가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자, 반복은 뭐고 연계는 뭘까요? 자, 우리가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저것 그냥 마구잡이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휘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 어휘는 외웠는데 독해에서는 이 어휘를 공부해야지 되는데 단어장은 다른 어휘로 되어 있고 이러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주 잊어버리고 다시 외워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외운 단어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국어에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문법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그래머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아무런 컨텍스트도 없는 어떤 상황도 주어지지 않는 공식으로 막 얘를 외웠다고 한다면 실제로 걔가 독해에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그래머는 그래머대로 공부하고 독해는 독해대로 공부하고 듣기는 또 다른 책을 공부해요. 그게 이제 시중에 있는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래머에서 배운 문법 항목을 독해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는 그 문법 공식을 배우고 쓰임을 배웠다면 얘가 독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도록 주차별로 독해 교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타겟 그래머 센텐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독해에서 이제 문법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할 때 어휘도 굉장히 핵심이죠. 어휘가 독해의 힘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독해를 하는데 어휘집은 다른 걸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독해에서 배운 단어들이 듣기에도 나올 수 있고 듣기에서 배운 단어들과 독해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복화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학생들이 외우는 복화는 그 주에 배우는 독해와 듣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서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다 연계가 되어 있도록 만든 게 저희 정상어학원의 맵 시리즈 교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맵으로 찾아가는 영어의 정상이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그래서 맵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습서나 이런 걸 보면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맵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가장 핵심을 요약 정리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머 맵, 리딩 맵, 리스닝 맵, 복화 맵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맵으로 정리해가면서 반복과 연계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반복과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교재에 있는 것들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에 보이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토탈 맵 스타터 시리즈가 있어요. 그 밑에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한 HBB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인데요. 지금 보이는 키워드는 curious라고 하는 단어죠. 그럼 curious의 뜻은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이 많은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러면 문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단어를 듣는데 I'm curious about all kinds of animals.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영어에는 12개의 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성과 공부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 다 틀린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all kinds of animals 명사의 복수형으로 해석해야 되고 I am 현재 시제로 호기심이 많다라고 정확하게 시제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성과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독해에 들어가기 전에 이 curious라고 하는 단어를 before reading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휘 학습을 이렇게 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어휘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해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Children are curious about everything and love learning. 아이들이 curious하다. 자, 우리가 배우는 단어들이 이제 독해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문장에 many children dislike going to school.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dislike, 싫어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 왜 초록색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Children dislike는 현재 시제이죠. 우리가 문법 교재의 맨 앞에는 시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 조동사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요 시제가 우리 학생들이 처음 배울 때 독해에서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지 타겟 그래머를 연결해 놓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해놨고요. 그리고 요 어휘들도 이제 듣기 교재에 가서는 또 여러분 반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보통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단어를 요새 많이 외우죠. 손으로 써서 외우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눈으로는 아는데 들었을 때는 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주에 배우는 그 듣기 교재에서도 이렇게 단어가 빈칸 처리를 해서 들리게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저희 교재의 특징이고요. 매주 배웠던 단어들이 마지막에 챕터 마지막에 가서는 vocabulary review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배웠던 단어들을 복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매 수업에 올 때마다 하루에 한 유닛을 모든 영역을 연결해서 공부하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학생들이 복화를 외워오고 수업 시간에 걔를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복화들은 독해, 리딩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독해 교재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시간에 배우는 이제 제가 뒤에 설명해드릴 그래머 맵이라고 해서 학년 공통 문법 교재가 있는데 그 주차에 배우는 문법 항목들이 독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배운 단어들이 듣기에도 들려야 되겠죠. 그래서 듣기에 들어가 있고 독해와 듣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표현과 단어들을 묶어서 그 주에 다 공부를 해서 리뷰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했을 때 학교에서 하는 그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어를 늦게 성과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서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들 난이도적으로 티맵 스타터는 이제 맨 밑에 레벨 학생들, HBB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인데요. 교과서 본문에 있는 모든 문장과 어휘, 그리고 전국 중학 듣기 평가에 나오는 필수 듣기 표현이라든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심 듣기 표현들은 전부 다 저희 교재에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들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HBB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티맵 스타터 교재인데 렉사일 지수로는 550에서 650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레벨 초등학교 6학년 프리에이스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토탈 맵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650에서 750 독해 지수, 렉사일 지수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시리즈 전체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선반에 올려놨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교재가 맨 밑에 있는 HBB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토탈 잉글리시 맵 스타터하고 토탈 잉글리시 맵 시리즈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프리에이스 레벨 이상 에이스 레벨부터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에이스 맵 시리즈, 절대 수능 맵, 그리고 학년 전체가 공통으로 배우는 그래머 맵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 교재는 제가 학년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래머 맵 교재 이제 4단계로 마무리하는 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 교재가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문법 교재예요. 그래서 그래머 맵 스타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교재는 중학교 1학년이 공통으로 배우는 문법 교재인데요. 그래머 맵 베이직. 그리고 그 옆에 주황색 교재가 그래머 맵 인터미디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교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는 그래머 맵 어드밴스드가 중3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인데요. 우리 그래머 맵은 장점이 모든 그 학년에 배워야 되는 내신 문법은 그대로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학년 수준을 약간 넘어가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거의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을 다루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은 중학교 3학년 수준까지 해당 문법 항목들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 있고 중3의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얘를 다 마스터했을 경우에 고등학교 수능을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고등학교 내신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등부 수준까지의 문법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프리에이스 레벨, 중간 레벨, 인터미디엇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에이스 맵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교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금 보신 그래머 맵 인터미디엇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눈에 보이는 그래머 맵에서 학생들은 문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MBC에서 저희 교재가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문법도 공식이다. 꼭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교재로 저희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챕터 맵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거 보면 맵을 통해서 그 챕터에서 꼭 학습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유닛 맵을 통해서 이제 오늘 현재 시제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 유닛에 해당되는 것들을 오른쪽 예시와 함께 정리를 해놨고요. 학생들은 이것들을 핵심 개념 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웠던 문법은 문법 시간에 배우는 문법이라고 한다면 그 문법이 독해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활용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리딩 맵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들로 소재적으로도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문법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재가 리딩 맵인 이유는 리딩에서 제일 중요한 맵은 뭘까요? 독해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어떤 게 문단의 핵심인지 서머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지문에 대한 서머리를 빈칸 처리해서 해놓은 부분이 리딩 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맵에서 배웠던 이제 핵심 어휘들이 최대 45%까지 듣기에 들어가도록 듣기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휘만 반복해서 듣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듣기에 필요한 필수 어휘나 표현들은 교과서 이상 수준을 넘어서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에서 이제 우리가 리스닝 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리스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맞추려면 노테이킹 스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빈칸에 들으면서 핵심 단어나 표현들을 놓치지 않고 쓰는 노테이킹 스킬을 연습할 수 있도록 리스닝 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배웠던 리딩과 리스닝에 있는 어휘들을 모아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빈출 어휘들을 최대 60% 이상 반복해서 학생들이 오늘 배웠던 단어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수 어휘들은 반복이 되도록 교재 자체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워지게 수월하게 외워지도록 저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복화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 방금 전에 이제 지나갔는데 복화가 맵으로 정리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생어입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어휘를 학생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어휘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런 부분들을 맵으로 정리해서 기억하면 어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맵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저희 복화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레벨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들이 절대 수능 맵 시리즈인데요. 그 윗단계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끝내도록 저희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 위에 맨 왼쪽 교재부터 보시면 절대 수능 맵 독해, 그다음에 가운데 절대 수능 맵
듣기, 맨 오른쪽이 절대 수능의 복화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R, L, V를 하나의 세트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마스터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중학교 3학년까지 총 30권의 교재, 즉 10세트를 다 공부하고 고3 수준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보시면 수능 맵이 유형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야 심화 단계까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중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능 교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하면 다 고등학생들이 푸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유형부터 자세하게 설명된 교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수능을 끝내려면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유형을 차근차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듣기와 독해를 보시면 듣기도 가장 크게는, 가장 넓게는 20개의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해도 마찬가지로 20개의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편에서는 수능의 모든 유형을 철저하게 파헤친 유형들을 유형에 맞게끔 20개로 구성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든 유형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유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텝 2를 보시면 수능 지문에 등장하는 주제와 소재들을 총망라해서 소재별로 환경, 테크놀로지, 인문, 심리학, 경제 이런 식으로 소재편으로 우리 학생들이 또 한번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형에서 가장 어려운 10개, 소재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경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심화편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제 30번, 29번에서 가장 어려운 어법, 어휘. 어법과 어휘가 잘 잡혀야 수능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만을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법, 어휘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와 대수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어법, 어휘 모의고사 편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가서 1등급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수능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숫자로 보는 대수능이라고 이제 위에 독해 복화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음 수치를 보실까요? 96.8 per minute. 1분 안에 우리 학생들이 독해를 할 때요. 거의 97단어를 읽어내려가야 돼요. 수능에서. 왜 그러냐면 수능은 70분 중에 25분 듣기를 끝내고 나면 독해 지문 25개를 45분 동안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들어있는 모든 단어를 다 세어보면요. 4,356단어 정도가 나옵니다. 이 단어 중에서 1분 안에 100단어 수준으로 읽어내려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려면 핵심 단어 360단어 정도에 해당되는 단어를 모두 알고 있었을 때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지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24번 최근에 이제 수능 지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디까지 읽었을 때가 100단어 정도가 되냐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거의 모르는 단어와 문장 구조 없이 모르는 게 없이 쭉 읽어 내려갈 텐데 굉장히 긴장되겠죠. 게다가 더 읽어야 돼요. 1분 40초 안에 정확한 답까지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수능은 제가 아까 유형편부터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쭉쭉쭉 내려가다가 역접의 접속사 however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아마 밑줄을 그으면서 더 읽을 거예요. 정답의 근거가 바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많은 사람들은 큰 숫자를 이해하지 못해. 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we are lost in large numbers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답이라는 거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속도로 읽어 내려가려면 요령도 알아야 되고 어휘도 357단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휘 수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357개의 핵심 단어 중에 수준이 중1 수준의 단어가 23개, 중2부터 좀 더 많이 나오죠. 중2, 중3, 고1이 거의 22%, 23%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수능 단어라고 되어 있는 고3 수준 이상의 어휘가 66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2%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중1부터 고2 수준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단어를 외워야 고3 수준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한 70여 개 정도 되는 단어를 알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파생어에서 나온 단어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function 하면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얘는 명사로 기능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얘가 functional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function이라고 하는 기본 어휘에 AL이라고 하는 형용사 파생어가 붙어서 기능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명사를 만들어서 functionality가 되게 되면 대수능 어휘가 돼요. 고3 수준을 넘는 어휘가 됩니다. 제가 아까 보카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기능이라고 하는 단어만 알면 AL이 형용사를 만들고 alert가 명사를 만드는 파생어라는 걸 알게 되면 얘를 그냥 쭉쭉쭉 읽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수능 어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그 단어 자체를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파생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생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어휘가 67%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단어들을 절대수능맵 복화 시리즈 10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절대수능의 유형편부터 시작을 할 때 절대수능맵 복화의 어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매 시간 올 때 100개, 80개 정도 외우는 표제어,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옆과 밑에 수능의 빈출, 파생어와 유의어, 반의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와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를 합쳤을 때 베이직에서는 대수능의 어휘가 89% 커버가 되고요. 인터미디어 교재에서는 94%, 그리고 베이직과 인터미디어 교재를 다 공부했을 때에는 대수능의 98%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수능이 나오고 나면 절대수능맵 저희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매칭을 해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복화책을 몇 번 띄웠어, 몇 권을 외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꼭 나오는 단어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복화책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책이 절대수능맵 복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휘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대수능의 영어를 이제 독해를 들어가게 될 텐데 소재가 또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도요. 어떤 비슷한 지문들이라든가 난이도만 맞춰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들이나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반영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진화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능의 평균 학년이 독해 수준이 13학년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넘습니다. 대학교 1학년 수준이고 렉사일로 봤을 때는 1250 토플 수준의 지문을 내고 있죠. 그런데 그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8번부터 이제 독해가 시작이 되는데 뭐 실용문 지나서 인물, 일화가 나오고요. 가운데 보시면 비즈니스. 자, 노란색 보시면 비즈니스에서 주제를 보시면 자본주의와 여가. 테크놀로지도 항상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술의 발명, 인쇄기의 영향 같은 게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소재가 고고학, 심리학.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인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연과학, 그다음에 또 해마다 빠질 수 없는 환경, 이렇게 다양하게 소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재에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환경에서 꼭 필요한 것들, 알아야 되는 인물들, 비즈니스,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저희 교재 시리즈에 전부 다 담아서 우리 학생들이 이것저것 신문도 보고 뭐 영자 신문도 보고 뭐 따로 다른 걸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 교재의 독해들을 이런 소재들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맨 앞에 보시는 세계를 이어주는 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풍선을 띄워서 전 세계를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는 꿈을 키우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지문으로 썼는데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출제자가 보고 지금 최신 소재들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재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로드맵과 학습 목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했던 교재들을 공부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맨 위에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마스터 레벨 학생들은 고1 수능 3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칠 때쯤에는 고1 2등급을 무난하게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마스터를 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고3 1등급으로 무난하게 다
절대 수능 C를 마치고 충분히 중학교 때 수능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밑에 레벨 좀 HB랑 B에서부터 이제 내신 문법 모의고사로 시작한 학생들도 중학교 3학년까지 쭉 공부를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등급으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마스터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 시작한 레벨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 난이도에 맞게끔 시리즈를 공부했을 때 수월하게 늦지 않게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재들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이 교재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중학교에 와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신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평균이 이제 전체 재원생 평균이 95점, 그리고 기말고사 때 93점,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94점 이렇게 평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전체 우리 학생들 내신 성적 평균이 전부 다 94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능인데요. 저희는 텀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1등급 맞는 거 중학교 때 수능을 끝내는 저희가 이제 중끝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끝 수능에 맞게끔 텀 테스트를 수능으로 보고 있고 입학 시험도 수능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주고 있는 성과를 보게 되면 누적으로 이제 봤을 때 1등급을 지금까지 9,000명 넘게끔 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JLS 학생들과 전국 고교생을 비교해 봤을 때 고1 수능, 고2 수능, 고3 수능으로 봤을 때 우리 재원생들은 수능을 볼 수 있는 이미 너무나 체계적으로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전국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미리미리 달성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